기자간담회 정말 많은 기자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기자간담회 순서는 먼저 각 기관 대표에서 인사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공성구 홍보실장님께서 재미동포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공항에 좀 도착하자마자 지금 이쪽으로 바로 왔습니다. 어제 제가 서민금융신용회복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서민금융진흥원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민금융진흥원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국정감사를 받는데 어제 저희가 하루 종일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어제 와서 좀 여유있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실무 직원들은 어제 왔고 저는 좀 전에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이쪽으로 다 한보로 왔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한 30년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퇴직을 하고 신용회복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을 맡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워싱턴에 있는 주미대사관에서 재경관으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비교적 교민들을 뵐 분들이 물론 워싱턴 DC였었지만 여러 가지 뵐 기회가 많았었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신용회복위원장 10월 달에 한 1년 됐습니다. 취임을 하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47개 통합 지원, 우리 이제 신용회복 지원을 포함한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 센터가 47군데가 있는데 제가 26군데를 직접 현장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다 상담도 하고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교민분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 분야에 있어서 사회 안전망이거든요. 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좋을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이런 국가가 제공하는 이런 사회 안전망을 잘 알고서 이용을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경제적으로 재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보니까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체가 시작되고 그래서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37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연체가 시작되어서 바로 찾아와서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도 설명은 나중에 이제 우리 홍보실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저희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 순간 추심이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은 연체이자라든가 이자는 다 탕감이 되고 원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 자산 정도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20%에서 많게는 70%까지 탕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녀 원금만 장기적으로 8년에서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갚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없이 본인의 채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경제적으로 다 재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잘 몰라가지고 이용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마 여기 해외에 계신 교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LA 총영사관하고는 2011년도에 저희 신용회복위원회가 MOU를 맺고 교민들을 좀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1년에 제도를 이용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안 되고 너무 적어서 제가 이제 아마 기관장이 이렇게 직접 나와서 홍보하고 제가 아마 좀 이따 오후에는 이제 상담도 직접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아마 처음일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LA 총영사관하고 저희 교민들이 또 많이 사시는 뉴욕 총영사관하고 두 군데가 MOU를 맺고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워싱턴 DC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워싱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미대사관하고도 협력이 돼서 워싱턴 지역에 있는 교민분들도 그 주미대사관을 통해서 그 본인 확인을 받고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워싱턴으로 가서 17일 날 지금 이런 방식과 똑같이 기자간담회도 하고 아마 한인회 분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언론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부가 제공하는 진짜 금융 분야에 아주 유용한 제도니까 사실은 창피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현장에 가서 상담을 44분이나 했는데 한 4분은 엉엉 우신 분도 있어요. 어떤 이제 목포에 갔을 때 제가 상담하신 분은 17년 전 채무가 1,2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자가 붙어가지고 지금 제가 상담할 시점에 6,40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자기가 자기 명의로는 경제상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압류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금액이 작아서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추심은 덜 시달렸겠죠. 왜냐면 채권자도 잊어버렸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애들은 커가는데 자기 명의로 경제상환을 못하고 이제 물론 이제 조금 일용직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좀 살만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음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을 바로 해드리니까 이분이 남자고 여성분들은 많이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남성분인데도 계속 우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드디어 무거웠던 이 굴레를 좀 벗고 드디어 이제 좀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을 좀 할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이 보기에도 떳떳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살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미국에도 이런 채무조정 제도가 있고, 근데 이제 미국에는 원금은 탕감을 안 해줘요. 최근에 금년 6월부터 제가 이제 내일 NFCC라고 내셔널 파운데이션 크레딧 카운슬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워싱턴에 또 중앙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장을 좀 만나도록 돼 있는데 미국도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은 다 신용도가 좋으시고 언론에 계시니까 그러시겠지만은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어려운 걸 갖다가 창피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부끄럽게 생각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많이 교민사회에 좀 홍보가 돼서 영사관을 통해서 이제 이게 본인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본인 확인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이 있으니까 확인이 바로 되는데 교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영사관을 통해서 확인만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우편으로 다 접수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상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채무조정을 받아서 본인의 채무를 좀 이자 내는 최대한 다 탕감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일부도 탕감을 받아서 길게는 8년에서 10년간 나눠서 이렇게 매월 변제하는 식으로 하면은 경제생활을 자기 명의로도 할 수 있고 또 한국도 쉽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한국과 연관된 사업도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활용하길 바라고 오늘 여기 언론인들 많이 와 계시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LA 총영사관의 황인상 부총영사님께서 인사 말씀. 예, 우리 이계문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바로 도착하시자마자 회의장으로 오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이 지원 활동을 벌이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한국도 그렇지만 우리 LA 교민사회, 미주 교민사회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만 역시 양극화 문제는 여기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상당수 우리 교민들도
한국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신 이후에 또 재기를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안전망 문제, 우리 정부로서 우리 소외된 또 교민들을 위해서 안전망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벌여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이게 개인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거나 알아도 뭐 어떻게 잘 될까 해서 찾아오지 않으신 분들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동포 언론들께서 잘 홍보해 주셔서 그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그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행사가 끝나더라도 저희가 영사관에서는 계속 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정보만 제공을 해주시면 계속 그 신용 회복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을 좀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LA 한인의 제프리 사무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 한인회 제프리 사무국장입니다. 최근 한 1, 2년 들어서 저희 한인회에선 이민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 역이민을 고려하시는 이 문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사실 사시는 게 미국도 사실 경제 상황이 여유롭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역이민을 좀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는 한 달에 한두 정도는 꼭 이렇게 약간 한국에 받지 못한 빚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상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말씀을 하는 게 100% 다 본인 얘기라고 얘기는 하시진 않지만은 뭐 아는 형님, 뭐 아는 친척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그런 문의가 상당히 있는 걸로 봐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동포들이 많을 것 같고 저희가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좀 더 많이 알은 다음에 하인회를 찾으시는 분들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많이 도우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신한은행 아메리카의 이건희 전무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이건희입니다. 공교롭게도 2011년 해방시절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러셨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아시겠지만 신용 회복을 신청한 이 교포분들께서 채무 변제액 송금 시에 저희들이 이제 송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100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면제를 해드리고 100불 이상 되는 거는 50%씩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불 이상 지금 송금할 때는 현재 이제 15불 정도 송금 수수료가 있는데 그걸 7.5불로 감면해드리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횟수로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혹시나 은행에서 오셔가지고 송금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또 다른 어떤 지원 방안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전무님이 산 증인이시네요. 그러면 다음은 우리 공성부 홍보실장님께서 신용회복 지원제도 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한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차트를 보시면서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되어 있는 리플렛에 저희 제도가 다 포함되어 있긴 한데 간략하게 저희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2002년도에 금융기관 해마기에 설립되었고요. 2003년 금융위원회 설립 인가를 받아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서민금융의 생활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 기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서민금융생활 전반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될 때 대출에 관련된 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저희 위원장께서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맡고 계시지만 신용회복을 맡고 계신데 그 두 가지 차이점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대출을 전반적으로 전담하고요. 채무조정에 관련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법률적으로 구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이 주 업무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과거에 미소금융, 행복기금, 햇살론 등의 대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단법인이었던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적 기구가 되면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금융기관들이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하도록 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채무들은 대부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중심이었던 부분을 채권자와 채무자 공동의 이익을 다 할 수 있도록 중간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인 채무조정 제도는 크게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적 채무조정은 개인회생, 개인 파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사적 채무조정이 시용회복으로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시용회복만 하던 것을 개인회생, 개인 파산까지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하고 있는 시용회복에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용회복의 큰 기능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사전 예방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채무조정의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일단 중고 대학생, 위원님 오시고 나서 대학교 강의 10군데까지 하셨는데, 사실 그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시험교육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금융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서 정부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문제 해결은 채무조정입니다. 최근 9월 23일부로 해서 신속 채무조정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연체 전부터 해서 연체 후까지 장기적으로 채무조정하는 제도가 완비가 돼서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채무조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채무조정 받으신 분들이 채무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활이라든지 재활을 하셔야 되는데, 채무를 갚는 중에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계신 분들은 소액금융 지원, 취업 지원들까지 해서 자활과 자립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업무로 해서 세 가지 기능을 기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있고요. 운영사무국이 31개 지부, 사이버 지부 포함해서 31개 지부가 있고, 직원이 한 52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기구라고 해서 심의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 융자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면 채무조정이라든지 개인회생, 그 다음에 재창업지원, 소액대출, 시험교육, 그 다음에 햇살론이 종료가 되어 있는데 햇살론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게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시용회복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서민금융통합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47개 서민금융통합센터가 각 시도, 지자체에 다 위치하고 있고요. 자금지원부터 채무조정, 그 다음에 금융과 관련된 종합상담, 그 다음에 고용복지 연계까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은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크게 지금 단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네 단계의 시용회복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신속 채무조정이라고 해서 연체 전 단계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9월달부터 신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체 전부터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30일 이상, 90일 이상 90일 안에 연체됐을 경우에는 원래 금융거래를 할 때 90일이 연체되면 그 신용불량자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재가 되는데, 그 등재 전에는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무조정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90일 이상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채무조정 제도,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연체되고 상환 능력이 없을 때는 조금만 상환하고 50%만 갚으면 다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진 연체 단계별 채무조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3단계에 있는 채무조정 단계와 4단계에 있는 거의 3, 4단계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기본적으로 5억 이하의 채무조정, 연체가 90일 이상 되신 분들은 채무조정 되는데요. 제가 오전에 상담하는 분들 잠깐 6분 정도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좀 오래된 채무, 2002년도, 2003년도 한국에 잠깐 계시다가 오셨을 때, 또 어떤 분들은 미국 사시다가 한국 들어가서 채무가 발생하고 들어오신 분이 또 있던데, 채무 내역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 장기가 된 분들. 그런데 저희가 조회를 통해서 오늘 채무를 확인해서 조정을 해드릴 겁니다.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 보시면 되고, 이거는 최단기간 8. 잠깐. 네. 이게 아까 5억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그 신용, 네. 무담보일 경우에는 5억이고, 담보 10억까지 합쳐서 총 15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담보 대출은 5억이고요. 담보채권 포함해서는 15억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환기간은 최장기간 8년으로 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상환하시다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유예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채무감면은 이자는 100% 감면, 원금은 20에서 70%인데 대부분 장기간 연체되신 분들이라서 거의 70% 이상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 워크아웃을 말씀드렸고, 해외 채무조정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해외에 계신 분들, 오늘 오신 분들도 보니까 이제 여권이 만료되셔가지고 여권을 더 발급을 해야지만 뭐 영주권이 나오는지 시민권이 나오시는 상황인데 여권이 만료된 상태에서 뭐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미국 그 신분증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영사관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사관에 이제 뭐 영사관에서 본인 확인만 해주신다고 하면 영상에 오시면 저희가 본인 확인 서류가 있는데 확인을 받으시면 저희가 시용회복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 신청을 통해서 저희 인터넷이나 팩스로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시용정보조회를 하고 본인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채무조정을 해드리고 합의서에는 채무조정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상을 그 LA 주변 지역에서 그러니까 LA 쪽 영상을 오시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미주 지역은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는 게 LA랑 뉴욕, 멜버른, 워싱턴까지 해서 세 곳이 확정해서 영사관 쪽에서 본인 확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에 맞게 진행되고 해외 동포분들은 신청비가 면제됩니다. 원래 5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면제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청하신 본인 확인은 영사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시용정보 도움을 통해서 연체 후보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착공기간의 부분들을 좀 오래된 것들은 확인까지 해서 진도조정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나면 신한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한회에서 저희 쪽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100불 이하는 면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동포 시용회복지원제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시용회복위원회로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받았고 LA에서 본인 확인을 해주시고 영사관에서 신한은행에서 변제금을 송금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뭐 주인사항 같은 경우는 본인은 그 한국에 계실 때 주민번호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번호가 있으면 저희가 시용정보상에서 조회나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 유선 연락처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신청하신 분들 저희가 이제 그 2011년도부터 LA 지역을 하고 있는데 상담은 200분 정도 했는데 중간에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연락만 잘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조정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좀 하고요. 그것만 되면은 되고 저희가 2011월 정도부터는 그 스마트 앱으로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본인 인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해외 동포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시용회복지원제에 대해 설명드린 거고요. 혹시 뭐 기자님 중에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도 있으면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부터 신청 접수 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 오늘까지 대가 얼마나 접수자가 얼마나 상당은 200명 정도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 접수하신 분은 52명 정도 접수하셨습니다. 안 되네. 네. 양호한 배우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도 아침에 상담을 해보니까 6분 중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한 분이 한 3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개인적인 채무들이 좀 있으니까 개인적인 채무로 해서 연체된 분들은 제가 조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확인도 안 되고 조회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신고하기 상당히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금융채무들만 있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인 채무로 기소승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하셔야 된다는데 제가 아까 잠깐 물어보니까 10,000불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청은 총영사를 한 거죠, 신청은.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 손성수 영사 그 관세관한테 하시면 그 보도자료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사적 채무 있잖아요. 사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사채를 해결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라든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지원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알죠. 개인회생은 그 국내에 거주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구나. 그래서 국내에 계시면은 저희가 저기 변호사 비용 부담 원래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근데 이제 그게 그 부담도 우리가 다 해서 해드리는데 여기서 해야 되니까 저 마지막 제 생각은 금융거래 관계에서 신고하는 것보다 사채업자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수익이 또 연구하면 참 좋겠는데 많이 나올 텐데요. 금융기관 돈 있어서 한도 몇 명이 있겠어요? 때부터 돈들밖에 없을 텐데. 이제 금융기관 채무도 사실은 사채 기간으로 넘어가는 채권 기간을 넘기다 보니까 개인한테 넘어갈 경우도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인 채무는 개인 간의 거래를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채무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렵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금융기관 채무를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 그 다과를 떠나서 그게 이제 불이행이 돼 있는 상태면은 통장이 다 그 저기 압류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조금 여력이 생겨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우리 저기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워싱턴에 있을 때 여러분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이제 연세가 이제 뭐 60이 좀 넘어가시고 이제 여기서 은퇴로 그러면은 이제 역이민을 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살기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거든요. 의료비도 싸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그 많이 이렇게 편하게 노후에 사실 수 있으니까 역이민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그 어려움이 만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참 어렵죠. 다시 돌아가기도. 근데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할게요. 네. 이런 경우 한국에 비를 가고 싶은데 청자가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 신한은행 찾아가서 내 한국 어디에 돈을 주겠다. 돈을 좀 융자 좀 해달라. 그래 조사하겠죠. 빨리 사기 좀 힘들건데 그 대신 문제인데 신한은행이 그러나 찾아오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게 실용적이지 뭐. 여기 미국에서요? 예. 미국에서 돈을 꿔서 갚는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여기에서 이제 돈을 실용적이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돈을 빌려주려면은 또 내부 이제 그런 저기 있는데 거기에 맞으면은 뭐. 좀 갈격있게 좀 도와주고. 아니요,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래야 뭐 이게 지금 이 신용회복 지원 제도에 도움을 받으려면 일정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변제금을 받으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제금이 안 클 거란 얘기예요. 제가 그 아까 목포 사례를 얘기했는데 1,200 원금이 1,200만 원인데 이자가 붙어가지고 6,400인 거예요. 근데 연체이자를 다 탕감하니까 원금만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원금도 70%를 탕감을 해드렸거든요. 그 70%를 나머지 가지고 저기 그 8년을 나눠서 갚으니까 월 변제금이 50%이 안 돼요. 그러니까 5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럼 5만 원 정도를 그럼 저기 못 갚는다? 그거는 얘기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멜리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네. 교회도 그래요. 네. 가만히 들어보면 서울에 빚쟁이들 많아요. 네. 돈 때문에 언제 가고 뭐 고민들 하는 사람 많은데 불법사고 신혼여행 서울에도 지나면서 돈 좀 해주고 왜 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뭐 복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연히 어떤 정도 자기가 그 크레딧이 쌓여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한은행 그 LA 그 브랜치에서 그 편의를 굉장히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도 송금수료도 1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월 100불을 그래봐야 12만 원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안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상 되는 것도 원래 그 일상적인 받아야 되는 수수료의 50%를 할인해서 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근데 그 평균 채무가 약간 3,500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저희 그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분들의 평균 채무 원금을 보면은 3,500이거든요. 그러니까 채무 원금에 지금 이제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연체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제 교민 사회에서도 사람이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살다 보면은 여건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거를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저희가 신용회복 지원 제도가 그런 그 사회 안전망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알고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는 거는 뭐 할 수 없지만은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 8년 됐는데 그 상담한 숫자가 생각보다 적은 거는요. 거의 홍보가 없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이런 거를 해외에서 홍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와서는 이제 저도 외교관 생활을 저 주민대사관에서도 하고 가장 때는 이제 주태국대사관에서도 3년을 하고 이제 해외 교민 상황을 좀 아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좀 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기관장이 물론 이제 제가 오면서 여기 다음 주에 이번 주에 IMF 월드뱅크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월드뱅크 사람들도 좀 만나고 이렇게 좀 할 생각으로 있는데 겸사겸사 이렇게 이제 일정을 짰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뭐 LA도 한번 내년 초에는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관장이 움직여야 좀 홍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더라도 아까 뭐 어제 하루 종일 국감 받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뭐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쪽으로 온 게. 제 말을 좀 길어지는데 한국에서 지금 실업자들에게 또 몇백만 원씩 돈 도와주시죠 정부에서 실은 스타일로 케이스를 해가지고 LA나 미국이나 미국 어디죠? 아주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사채나 그런 비는 정부 차원에서 탕감해주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전반 때가 그런 걸 해주셔야지 딱딱하게 크레딧 나누고 갈 것 같은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사람들 아주 고집된 괴로운 사람들 굉장히 큰 저도 빚쟁이 몇 돈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 탕감해준다 그렇게 풀어줘야 좋지. 그건 없이 뭐 본다면 이제 뭐 금융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질문 또 하시죠. 이거는 그 언다큐멘티드 신분과 상관없이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 체류자하고 상관없이 여기 체류 성격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여기에 신분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영사관에서만 확인만 해주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분과 상관없이. 예, 그건 미국 얘기고 저희는 이제 한국하고 관계만 한국과의 하면 되니까. 개념이니까요. 예. 그리고 LA 총영사관 지역에서 그 채권자 수하고 금액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오늘 상담한 거를 오늘 상담을 말고 네. 2011년부터 매물을 맺고 상담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지금 총영사관 반할 지역에 있는 네네. 뭐 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냈을 거 아니에요? 파악을 신청하신 분들 신청 안 했던 파악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요, 그 예를 들어서 뭐 1, 2년 전 된 거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되겠죠. 근데 은행 기간에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 근데 은행에서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연체가 되면은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추심업자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하다는 게 저희는 이제 행정망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그러니까 은행만이 아니고 모든 그 채권자들 예를 들어서 대부업체까지도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개인 신분만 확인이 되면은 채무총액이 확인이 되는데 신분 확인이 안 되면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LA 지역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는 거죠. 여기서 신청을 해야만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확인이 돼야 저희가 금세 확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오래된 경우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팔아버리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손바꿈이 여러 번 있다 보면은 어디가 그러니까 채무자도 자기 채무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김치환 사장님 예. 보통 이게 연말 요 시즌에만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있었는데 아까 상시적으로 도움 준다고 했는데 1년 내내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영사관 측에 그 신청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한번 우리 위원장님 오신 네. 김에 상담회도 하고 한번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든 거고요. 제가 직접 예.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지금 밑에서 시정정보 조회도 하고 채권자 변동이나 조회 같은 것들을 해서 확인되는 것들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직접 이제 컴퓨터를 가져와 가지고 네. 바로 우리 위원회 직접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까 즉시 올 수가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365일 재래치경사에서 그 담당자가 와서 네. 지원을 요청을 하면 네. 저희한테 그렇죠. 신원 나중에 확인을 그 하고 홈페이지에 예, 예. 배너도 하나 좀 달아주시죠. 배너도 네. 넣어놓겠습니다. 제가 예.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 계시니까요. 첫 번째로 이제 2011년도에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은행에서 어카운트가 없어도 송금이 가능했어요. 미국의 법상.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은행에 어카운트가 없는 사람들은 송금이 좀 안 되도록 돼 있고 어카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합법적인 어떤 체류 수품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덜 돼가지고 안 되는 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홍보할 거냐. 근데 오늘같이 이제 기자님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보도자료 쓰셔가지고 뭐 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데 그걸 뭐 매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그러면은 포스터를 제작해가지고 은행에도 뭐 좀 저희들 그거를 좀 비치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영상화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노인회 막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 많이 모이는데 그런 데서 좀 부착을 해서 좀 이걸 해보자 그런 안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왕에 뭐 좀 저기 그 홍보 부족 때문에 이게 화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오늘 기회에 이제 그런 부분도 논의가 돼가지고 뭐 저희들 뭐 신한은행도 뭐 저기 전체 미국에 15개 브랜치가 있고 또 뭐 그런 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논의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그리고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할게요. 지금 이제 아마 이번에 저희가 오기 전에 그 몇 개 이제 교민 언론들하고는 이제 사전에 그 광고도 좀 싫고 좀 그랬었는데 그거를 좀 그 뭐 주기적으로 뭐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반기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해서 이게 저기 교민 언론에 그러니까 광고식으로 다 저희가 좀 실는 식으로 아니면 이제 또 이렇게 해도 돼. 지금은 이제 아까 우리 KBS에서 하셨나요? KBS에서 인터뷰 하려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자기의 그 신분 노출되는 걸 싫어하죠. 왜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할 때는 제가 직접 상담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기관적인 문제니까 이제 언론사에서 와서 할 때는 반대쪽에서 항상 하게끔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요번에도 무슨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례에서 나중에 확정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거를 기획기사식으로 저희가 한번 여기 교민 신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하고 아까 6명 중에 3명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례까지 주시면 그러니까 사례로 다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부총장님 아까 기소 중지 우리 부장님도 질문을 하셨듯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것까지는 개인적인 사찰에서 기소 중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도움을 못 드리는 걸로 한국에서는 뭐 변호사 비용 상담 안 받아야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소 중지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신용 회복이나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는 총상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기 뭐 저기 법률 원장님도 계시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 경우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신용 회복이 하고 지금 저희가 그 매주에 한 번씩 법률 상담도 가능하니까 우리 교민사회 케이스를 몇 개 정리를 해가지고 사례별로 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오늘 회의 끝나고 그거네요. 100만 불을 빌렸다. 네. 그럼 지금 하는 이 오늘 간담회가 100만 불 빌려서 100만 불 내놓으라 그 소리죠? 다만 송금한다면 송금료는 아니요. 저 상감한다니까요. 그룹 얘기죠. 그 이자 말고 원금도 좀 70%까지 상감을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불 빌렸어요. 100만 각지. 그 이자는 빼고 그 경우에 따라서 30만 불만 갚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30만 원만. 오늘 상담사를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40년생 분이신데 농협에서 채무가 본인은 마이너스가 2천만 원까지 가능했다고 하시는데 얼마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조회했더니 727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 채무는 농협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네, 국민행복기금은 그러니까 이미 다른 데로다 손바뀜이 가서 가 있는 거죠. 개군 농협에 있던 단위 농협에 있던 채무인데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가 있었고요. 국민행복기금은 최근에 10년 이상 된 채무는 70%까지 감면을 하거나 소각 처리를 했습니다. 아예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국민행복기금의 그분의 채무를 확인한 다음에 소각된 채권이면 면제, 아예 그 채권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감면되는 채권이라고 하면 70%를 감면해서 30%만 갚도록 하고 그게 신청과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다 삭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727만 원에 2천만 원 정도 빚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보니까 727만 원금이 원밖에 안 썼고 원금이 720만 원 10년 이상 되면은 소각돼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는 미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720만 원, 그러니까 아마 이자를 하면은 이자가 뭐 이자까지 다 합친 거예요? 아니 그 원금만 720만 원. 그러면 이제 이자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네, 당연히 이제 이자 때문에 아까 오래된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1,200만 원이 6,400만 원 된다는 그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어쨌든 연체 이자까지 다 탕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원금 727만 원에 그 30%만 갚으면 될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그러면은 200만 원만 갚으면 되니까 200만 원을 만약에 8년을 나눠서 갚는다고 생각하면은 한 달에 아마
한 3만 원도 안 될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 영주권 받는 데 있어서 뭐 여기 여건이 없거나 이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게 해결이 되면 영주권 받는 데 문제가 기소유지가 풀리게 되기 때문에 네. 그게 풀리게 되니까 바로 발급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1, 2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그 신한은행 한국에서 20년 근무, 여기 10년을 근무해서 네. 양쪽 다 아는데 네. 사실 그 미국은 이거 채무 조정이나 채무 탕감이 되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은행과 렌더와 이제 그 바로 사이에 그 하기 때문에 그러고 만약에 연체를 혹 안 갚더라도 개인한테는 부담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요. 교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 한국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안 갚으면 되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여기서는 상당 부분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서 대출하고 서 대출을 안 갚더라도 비즈니스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미국은. 한국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신 건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그 특수 채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그 있을 때 뭐 기소 중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한국에서 다시 와서 사셨을 때 아니면 비즈니스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오래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내가 과거에 한국에 빚이 있는 거에 안 갚으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잘 모르세요. 아니 근데 이런 거죠. 그 기본적으로 다 여기서 계속 사시고 한국을 안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사시는 데는. 다만 이제 이런 분이 제가 상담하신 분이 이런 그 4살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 자기 죽기 전에 이거는 또 어쨌든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좀 부담으로 있으신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사업을 한다든가 조금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여기서 그냥 사시면서 관계없이 해도 관계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울 때도 있는 거는 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내가 한번 실패했다 그래서 그거를 창피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정부로서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교민들도 뭐 투표권도 다 있고 그러신데 어쨌든 그 국가가 제공해주는 좋은 시스템이니까 이거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안타까웠던 거는 지난 8년간 MOU만 맺어놓고 그 우리 신용회복위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홍보 활동이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활발하지 않았다 하는 반성 때문에 제가 직접 오늘 오게 된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그 상담은 기본적으로 은행 채무 관련돼서만 가능한 거죠? 가능한데 오늘 오전 중에 상담한 분 중에 한 분은 채권이 이제 그 대법기에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넘어가신 그 연락처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채권이 두 군데인데 다 기소중지 처리가 돼 있고 그분은 저희가 그냥 한국 가서 온 김에 확인했고 하니까 직접 그분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금 제 직원들이 그냥 그분하고 협의해서 조정까지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하셨는데 그 개인 채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도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있어. 저희도 이제 사내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우리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접촉을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까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좀 폭넓게 그렇죠. 활용할 것 같은데 다른 은행 채무 관련된 것만 제가 오늘 보시면 채권자를 알고 계시면 개인 채무를 알고 계시면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 위에는 저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에서 그 내용을 받은 것들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다라고 상담을 진행했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잊지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유선상으로 확인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정확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죠. 소시효가 몇 년이죠?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아니죠? 네, 10년. 소송이 관련된 거. 7년 되어 있었는데요. 네, 3년.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전자여권 여기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자여권으로 바뀐 이후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 바뀐 이후에 재발급이 안 돼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됐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제재가 어떤 것 가할 수 있는 어떤 경우가 있고 또 만약에 그 LA 지역이나 그 미주 지역에 신용불량자 수가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된다면 그러면 해외에 거주하는 거주지 불분명자 있잖아요. 그분들의 좀 숫자가 대략 좀 파악이 되고
국내에서는 좀 파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국내 계신 분들도 주소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거주불명으로 계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해외에 계신지 어디 계신지를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알리지 않습니다. 일반 보통 분들도 사실 뭐 재국민 신고라든가 이런 게 좀 저조한 거와 마찬가지로 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 재발급이 금지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제도가 신용불량자의 경우에 그 전자여권 재발급이 어렵다는 건 저희가 뭐 제재 하나 행정 제재 하나로서 저희가 전 공간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그 상담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해야지. 나중에 이제 여기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연세가 오래되시거나 한번 한국에 들어가시거나 어쨌든 좀 빚을 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선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걸 좀 인식을 하시고 미리미리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언론에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권 리뉴얼 불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영사관에서는 지금 현재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한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요새는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그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유의자 이렇게 쓰는데 왜냐면 뭐 불량하니까 좀 이상하게 좀 돼서 요새 그 용어를 안 씁니다. 근데 한국의 작년 말 기준으로도 국내에 있는 한국 내에 있는 신용유의자가 93만 명이에요. 근데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작년에 확정적으로 다 지금 그 홍보자료에는 신청자 기준에서 10만 명이 넘는데 작년에 확정을 시켜드린 분이 9만 3천 명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전히 국내에서도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대개는 한국에서도요 보면은 연체가 시작되고 그러면 추심인척 때문에 뭐 돈 갚아라 이런 게 막 그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핸드폰부터 바꿔요. 전화번호부터 바꾸고 그냥 그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증인한테 이제 연락이 가고 어떤 이제 통장까지 압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만 명이나 여전히 아직 있는 거고요. 근데 그만큼 제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홍보에 최근에 좀 많이 증가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몰라서 이용 못했던 분들이 이제 홍보를 강화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정부에서 대변인을 해봐서 이 홍보가 어떻게 해야 이 홍보가 잘 되는지를 좀 약간 조금 이제 알다 보니까 홍보를 좀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해외는 아마 더 심할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뭐 우리 아까 신한은행 그 이전무님 말씀하시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본인들이 일단 얘기를 안 하니까요.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선 감추고 싶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는 창피할 일이 아니다. 자꾸 이거 부끄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드린 게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살다가 보면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 빨리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그 언론분들께서 오셨으니까 좀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할 때 혹시 보완할 수 있으면은 오늘 사례 있잖아요. 익명으로다 해서 여기다 좀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같이 포함시켜서 어떨까요?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게 다 클리어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과거에 있는 그 기록도 삭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록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록 삭제됩니다. 삭제됩니다. 아, 기록 삭제. 네, 물론 이제 있고 변제 일정한 시기가 지나야죠. 처음부터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프로세스. 네네네. 그럼 당연히 삭제되죠. 네. 네. 여부나 시민은 총영사관 측에서 본인 확인만 해주시면은 불체자나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 어카운트가 있어야지 상담이 가능한 거니까 뭐 적격 여부나 이런 거 다 통과됐던 쳐도 은행 자체에 자기 어카운트가 없으면 받는 그 상담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절차상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방법을 강구해 볼게요. 아니면은 그 주위에 또 그 합법적으로 은행 거래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분 계좌를 통해서. 예. 왜냐하면 계좌 이제 역시 은행 와서 뭐 송금은 예를 들어서 뭐
B 이름으로 해도 되는 거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 네, 받는 맞습니다. 입장에서 그거를 국내에 가상 계좌가 만들어지고 그쪽으로 송금하도록 하는데 신한은행이 거치도록 하는 거니까. 네. 조정 가능한. 그러니까 A가 안 되면은 B가 와서 해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본인 네. 거라는 확인만 서로 돼서,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확인되고, 본인하고도 확인이 되고, 이제 은행 통해서 확인이 되면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야, 이거는 저기 제3자 명의로 오지만은 실제로 이분 거다라고 확인만 되면은. 저희들이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 저기 한번 보겠는데 만약에 뭐 부기로 해가지고 그거를 저기 누구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송고를 보내서 그렇게 찍히면은 그건 확인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하여간 뭐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들어가서 제가 아이고 우리 저 이재문이 너무 감사합니다. 전형적으로 다 사실은 은행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예. 아까 2011년부터 200명이 상담을 받고 12명이 접수했었는데 매년 혹시 평균치가 있는지 늘어나는 추세인지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건지 무료 송금 사이트 같은 것도 이제 있잖아요. 수수료가 안 붙는 그런 것도 혹시 이용을 했어요? 기록상으로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 홍보를 하고 홍보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상담을 했고 점점 줄어서 매년 LA 지역은 매년 상담을 하긴 했지만 적은 숫자였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대변인 오시고 다시 한 번 더 대대전이 간단히 하게 됐으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년 이제는 홍보를 좀 하도록 제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은 확정되고 나면 국내에 원래 가상 계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무료 송금하는 걸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 계좌를 통해서 국내 계좌를 입금하시는 것은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